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제일로 운용하고 있는 우리 단기 채권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최근 보시면 금리 떨어진다고 꼭 사면 이상하게 금리가 떨어지기보단 단기적으로 반등하면서 생각보다 재미없다라는 느낀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 채권은 조금 듀레이션이 짧다 보니까 뭐 금리 하락할 때 덜 먹더라도 일단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금리 상승할 때도 덜 터지는 거니까 그냥 MMF나 단기자금 대비 플러스 알파로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간 0.41%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도 셀렉을 할 정도로 검증된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 이유는 최근 듀레이션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보이는 쏠쏠한 대한민국 채권, 같이 팔고 있는 두 개의 채권형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과가 올해 연초율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이게 듀레이션이 짧아서인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AA 제로 수준의 0.64 정도가 단기 채권의 스펙입니다. 근데 반면 쏠쏠한 채권 펀드는 AA 마이너스 정도로 평균 시종 등급도 한 등급 정도 낮은 거죠. 그리고 펀드 듀레이션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펀드가 이 듀레이션이 길다는 얘기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할 때 지난 2022년도 구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채권은 만기가 짧다 보니까 별로 흔들림이 없죠. 근데 반면에 쏠쏠한은 만기가 기니까 이렇게 좀 단기간에 하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쏠쏠한은 좀 덜 터진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단기국 공채하고 코리아밸류라고 하는 이런 단기채와 조금 긴 채권을 서로 이렇게 스윙하면서 이제 바꿔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리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기의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쏠쏠한 채권은.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에 절대 손실이 없으면서 투자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라면은 MMF 같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손실이 안 나면서 안전하게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단기채 보시면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7월 달에는 미국 경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둔화세 확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증가 등등으로 이제 상당히 채권 가격이 좋았던 시기이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최근 한 1년간 매월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긴 특징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76.58로 보여서 이게 뭐냐, 운용 안 하는 거냐 라는 부분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기업어음이나 ABCP라고 하는 만기가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이제 증권으로 운용을 하기도 해요. 여기에 전자단기 사채라고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전자단기 사채 이름만 앞글자만 따서 전단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뭔가 살짝 살펴보면 원래는 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이걸 이제 많이 이걸 활용을 하다가 최근 트렌드는 전자단기 사채, ABS-TB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ABS처럼 회사채 형식인데요. 단기 자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ABCP처럼 만기가 짧은 통상 3개월 정도라고 하죠. 주로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럴 때 매입 약정 그리고 매입 확약 같은 부분을 금융기관, 증권사 등과 맺어놓기 때문에 이제 신용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증권사의 신용으로 이제 물어주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물어주는 개념이 보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 약정이나 확약이 돼 있고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들, 앞서 AA 제로 등급 수준이고 어음 기준으로도 A1 등급의 최고 등급 수준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거보다 신용 등급이 조금 낮고 조금은 공격적인 신용 등급이 낮은 증권사에서 보증한 그런 그 전단체들이 들어있는 케이스들은 혹시라도 시중에서 걱정하는 부동산 PF 사태로 뭐 오죽하면 증권사까지 넘어간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상품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우리 단기채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좀 벗어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의 시장 안정 펀드 같은 데서도 이게 만약에 유동성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증권사가 못 사주고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체험 펀드에서 사주는 부분도 이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게 지난 2022년 레고랜드 때 이후의 이제 정책 패턴입니다. 월간 코멘트 상으로는 최근 듀레이션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YTM 재고를 위해서 CP, 금리 매력 높고 신용이 우량한 3개월 이내 유동화 자산 편입했다는 얘기, 뭐 이거 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운용계획상에는 9월달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연내 2회 이상 기대감 언급을 하고 있고요. 크레딧물의 경우는 자금 집행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은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그 10월 달에 한 3분기 말, 4분기 초 됐을 때 사고가 나는 이유가 이제 자금 수요가 다
이제 없어지면서 그때 한 번씩 미스매치가 나서 이제 그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급등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PF분은 이 회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을 알고 있고 철저히 분석해서 보수적인 편입하겠다. 그리고 우량증권사의 신용 보강된 종목으로 편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상품의 평균 신용등급은 AA 제로고요. 펀드의 듀레이션은 0.64년입니다. 감사합니다.